천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땐 천사가 우리 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땐 천사 보석금이 있지. 아, 맞다. 1년 365일 24시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천사 보석금이 있죠. 미국 어느 형무소든 법원이든 현금이 없으셔도 신속히 해결해드리며 비밀을 절대 보장합니다. 213-365-1004 1년 365일 하루 24시간 365의 천사 보석금 365의 1004번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기분 좋은 오후 1부 AM 1650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무서워하시는 병인데 치료법도 개발이 되고 많은 이제 의학 발전이 있지만은요 아직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그러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암에 대해서 암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메켄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이세요. 박주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주상 박사님이요. 이학 박사시네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암 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버드 의대 암연구소에 또 이제 연구원으로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하버드대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 암 치료 백신 개발하는데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요? 네,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암과 10년을 하셨어요? 네, 암과 면역과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현재 그 당시에는 미국의 그 치료용 암 백신이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암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제 참여를 했었죠. 와, 그러다가 우메켄에서 이런 분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셔왔군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암과 면역과의 관계가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그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치료를 받으시고 있는 그런 환자들 분께서 네. 암이나 또 그 면역과의 관계를 잘 아시면 이제 예방과 치료 면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도 또 암 투병 중이시라도 빨리 회복되시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면역력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말씀 좀 제가 귀담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암이란 사람마다 다 암세포 몸에 지니고 산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사람마다 저도 물론이지만 인간은 혹은 동물은 몸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비정상 세포들 혹은 암 세포들하고 사실 공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암 환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면역력이 그 암 세포들 비정상 세포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암 환자로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대 과학의 그 수준으로는 한 0.5에서 1cm 정도 커지는 경우에 사실 그 디텍트가 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암 세포가 몸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 크기가 너무 작으면 네. 아직 현대 과학 수준으로는 100% 확진이 사실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비정상 세포 혹은 암 세포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데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자연 치유력, 네. 그 면역력이 면역 시스템이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암 환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야 그 암세포가 조금 뭐 씨앗처럼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활동하고 크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면은 이제 누르고 그렇습니다. 막아주는 건데 면역력이 약해지실 경우에 암세포가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면역력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암세포 그거는 이제 뭐 다 지니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라는 게 우리 몸의 구성 단위라는 거는 다 아실 것이고, 이 세포의 개수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네. 최근에 가장 정확한 그 계산에 의하면은 약 37조 개가 있어요. 가늠이 안 되네요. 가늠이 네. 안 되시죠? 37조. 37조 개.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하나의 세포를 세포가 너무 작아서 분별하기는 힘들지만 37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여러 가지 기관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을 이루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고 보고 이런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세포는 생겨나고 또 주어진 기능을 하고 또 죽는 과정을 그렇죠. 거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것처럼 세포도 단위인 세포도 비슷한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 주기가 며칠인가요? 네, 아니면 몇 달인가요? 재미있는 질문이신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못 느끼시겠지만 네. 매 시간 약 1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겨납니다. 시간마다요? 네, 못 느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시간마다 10억이 생기면 시간마다 10억이 또 죽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아주 이해신데 네. 10억 개가 생겨난다는 말은 10억 개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예. 않으면 뭐가 됩니까? 인간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네. 통제해주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 세포 분열이 또 증식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에 세포가 불균형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포 수나 양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암세포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암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암이 한 가지 질병이 아니고, 네. 암이 사실 100개가 넘는 그런 조금씩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암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암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가지 암밖에 이렇게 듣거나 또는 그렇죠. 경험을 하게 네. 되는데, 사실 암의 가지수를 보면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도 암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암을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말을 들을 때 희귀암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세포가 매 시간 10억 개가 생기고 10억 개가 또 생기는 만큼 또 사멸하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규칙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억제해 주는 것이 면역력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암을 이제 간단히 제가 정의를 한다면 무한하게 분열해서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은 세포의 집단이에요. 암이. 감이 오시나요? 나쁜 애들이 힘은 너무 좋으네요. 무한하게 세포 분열 증식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아주 극악한 범법자들을 얘기할 때 사회적 암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네, 암적 존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하는 얘기는 공생의 법, 상생의 법을 어기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서의 암은 자기만 생존하기 위해서 무한하게 통제를 받지 않고 자라나는 그런 암이고, 몸 안의 무법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 무법자 암의 그 일반적인 초기 증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네, 있으세요? 그 초기 증상은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암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증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네. 예방 차원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죠. 여러 가지 그 신체적 특징도 다르고 생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 피부에 그 예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열이 지속된다든지 네. 혹은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이런 그 암의 전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사실 암을 연상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암이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네. 완치와 이제 성공적인 그런 그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하지만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반드시 암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초기 증상이 암의 특징적인 것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그렇죠. 감기 네. 기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한국 분들은 참는데 네. 능숙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교민 여러분은 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네. 자기 몸을 사실 잘 돌보지를 않으시기 네. 때문에 그런 초기 증상들을 많이 미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그 특히 네.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것들은 사실 의사분을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검진을 정기 검진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네, 또 아시는 것만큼 실행하기도 쉬운 게 어렵죠.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안 아프고 네. 건강한 것처럼 느껴지시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암 어디서 올까요? 생활 습관, 뭐 식생활 이런 데서 오나요? 네, 그 이제 암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 사실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 흡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네, 얘기하시는데 술, 담배, 그렇습니다. 뭐 탄 음식, 짠 음식 뭐 네. 이렇게 꼭 그렇죠. 피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사실 발암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암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이지 직접적인 암의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인 예. 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집어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암들이 이 100개가 넘는 암들이 이제 유전자 레벨에서 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다른 점, 그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경우에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암에 걸린 원인이 뭐냐 이거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래도 어떤 특정한 암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암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이나 음주나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방사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과 특정한 암의 그 발생 관계를 연구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역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역학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로 하시는 게 통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관 관계를 네. 규명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밝혀진 발암 요인들은 말씀하신 것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뭐 흡연이 가장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식, 공기, 심지어 그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기생충 감염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작업 환경 이런 그 식생활 네.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네. 집단 이렇게 모아서 부르는데 이런 환경 요인이 그 약 70% 정도가 되는 걸로 이제 미국 국립암협회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약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유전적인 요인은 네. 사실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 요인, 가족력 있는 분들이 엄청 겁내하시고 신경 쓰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발암 요인 중에 5%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 그 5%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힘든 좀 소식인데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그 안젤리나 졸리가 예, 이제 예, 미리 그냥 다 그렇죠. 절제술을 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BRCA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에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률이 몇 배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오해를 이제 여러 가지 암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런 유전적으로 이 암은 유전병이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이런 그 발암 소지가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 다른 요인들을 줄이는 식생활을 한다면은 사실은 발암 요인을 그러니까 암 실제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좀 이제 그 환경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요인과 이 유전적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네.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확률 게임이고 이 확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암 발병 요인 중에서 5%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환경 요인이 70%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뭐 주변에 네네. 그런 요인으로 해서 오는 게 70%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이니까 이런 확률 깨뜨리고 여러분들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방하실 수 있고 그러실 수 있는 거는 면역력을 키우시는 거. 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마 관건이시군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 네. 네네. 네, 그럼 이 면역력 키우시는 방법들이 여러 개 이제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실천도 하고 계시고 그럴 텐데 일단 우메켄 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자문위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우메켄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 면역력을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겠죠? 이제 그 면역력을 누구나 이제 그걸 증진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들을 사실 알고도 계시지만 실천이 좀 어렵고 또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통해서이거든요. 네. 근데 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음식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채소라든지 네. 뭐 녹황색 채소 네, 특히 네.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죠. 녹황색 채소나 아니면 해조류, 그다음에 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에 이제 버섯이 좋다라는 게 이제 많이 상식처럼 알려져 있고, 네. 근데 일본에서는 버섯 하면은 항암을 생각합니다. 면역력을 많이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이제 고의학 서적이나 아니면 현대 과학이 이제 그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면은 이 버섯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 먹거리인데 이 여러 가지 버섯에 이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이제 버섯에 물론 뭐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도 있지만 이 버섯에 들어있는 강력한 면역 증강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베타글루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은 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베타글루칸.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베타글루칸이 이 버섯마다 조금씩 구조가 달라요. 버섯 종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버섯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버섯에 베타글루칸이 그렇군요. 들어있는데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구조가 다르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꽃을 보시면은 화단에 같은 꽃을 심어놨는데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네. 네, 꽃은 꽃인데 네. 심지어 장미라고 할지라도 그럼요. 가지가